미세먼지 없는 하늘, 그리고 코로나 없는 여름. 상상만 해도 즐겁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디 빛이란 그림에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상파는 짙은 그림자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표현함으로 빛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우리들 마음을 비추는 강한 빛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 어두운 그늘을 찾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좋은 사람의 길 포기하면 편안해지지의 저자 소노 아야코는 무조건적인 착한 짓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선천적 고도근시에서 발달한 망막염으로 50대에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절망과 수술 등을 거치며 현재까지 반평생을 살아왔다. 동시에 그녀는 해외 일본인 선교사 활동 후원회라는 NGO를 결성하여 전세계 100개국 이상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 그녀는 좋은 사람 노릇하기 신물나고 지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한다. 한번 드러나 보자. 친구 사이에서의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래된 친구, 친한 친구를 보통 찐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관계는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편안한 관계이다 보니 부수적인 특징이 생겨납니다. 보통 술을 같이 자주 먹으며 애정이 담긴 가벼운 욕설과 하고 싶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식이나 떠는 것보다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찐친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찐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욕설과 막말을 섞어서 하는 게 가까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징표 같은 것일까요? 오히려 진심을 담았다는 그 말투는 상대를 우습게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걔는 다 좋은데 하면서 숨겨진 본심이 나오지는 않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가식에 몸을 숨기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아니었나요? 좋은 사람의 길 포기하면 편안해지지 중 친구가 주제인 내용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우정의 기본은 저 사람은 내게 없는 훌륭한 점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내가 친구를 우러러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분 좋은 사이의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서로 기분 좋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찐친구를 외치며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면이 벗겨지는 사람도 봤기 때문에 작가의 말에 공감합니다. 우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고정관념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아마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친구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애야 라고 혼자 결정지어 버린다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우정의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모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웃음거리 취급하면서도 우정을 간직하는데 친구에게 한 가지라도 탁월한 면이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서로 있다면 우정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탁월한 면이라고 하면 보통 뛰어난 플러스적 요인을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가 말하는 탁월한 면이라 함은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이유로 세상은 매우 복잡하여 수재가 아닌 범인, 협조가 아닌 비협조, 근면이 아닌 게으름, 유복이 아닌 빈곤, 때론 건강이 아닌 질병조차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자아성찰과 사람,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이를 인맥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단 한 가지. 저자는 인맥이란 그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오히려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들여다보자. 저자는 누구나 자신의 평판에 신경이 쓰이는 법이지만 평판만큼 근거가 없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나의 세세한 사정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나를 모르는 타인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평판이 오를 리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런 평판에 동요되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세상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타인의 평판에 휘둘린다면 나라는 사람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쳐내라. 좋은 사람인 척 할 필요 없다. 여러 좋은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근면한 사람은 때론 게으른 자에 대한 도량과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수재는 규정에 따른 사무 능력은 있어도 우쭐해하는 만큼의 창의력은 없고 상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덕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도 완전치 않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100% 올바른 일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각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참 소중한 것이다. 남이 한 말을 내가 올바르게 기억한다고 자신하지도 말자. 이는 자만이며 반드시 트러블을 만든다. 우리에게는 추한 마음이 있기에 타인의 불행도 때론 즐겁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담, 회사가 변변치 못한 곳이라는 푸념은 듣는 이에게 그럭저럭 행복을 준다. 이 역시 어느 정도 착한 마음이 아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므로 아이러니하게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화와 동시에 싸움도 좋아한다. 누구나 평화만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인식 위에 세상사를 이야기하면 토론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에 우리는 최대한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맑은 물 말고 탕류에도 부대낄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저자는 평생 적당하게 나쁜 일을 해왔기에 적당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이 얼마나 클리어한 마인드인가 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스로를 이해 못한 사람이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자가 휠체어를 탄 사람과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계단 같은 곳에서 불쑥 도우미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곧잘 거절하기 일쑤인데 그런 경우 거절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도 도와주는 기회를 같이 나누는 마음 씀씀이야말로 상대를 생각하는 예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예의는 예의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가? 착한 사람,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생각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시각이 보이지 않는가? 이 책의 제목은 좋은 사람이길 포기하면 편안해지지 이다. 여기서의 편안함은 나의 심적 편안함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하게 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착함은 무조건적인 사이비의 맹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내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